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성장주 올라가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5월 물가 기다리며 관망 주가 혼조, 국채,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그 나스닥 지수는 0.31%, S&P 500 지수는 0.02%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09%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성장주 올라가나? 이러다 성장주 올라가는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성장주의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성장주의 나스닥은 5월 12일 13,000선을 찍고 지금 13,924.91포인트로 역대 최고인 14,0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주의 다우지수는 35,000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장주의 발목을 잡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입니다. 비트코인과 성장주는 같은 돈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많이 올라가는 곳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돈들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성장주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빠져나가서 비트코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비롯하는 알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고점인 63,000선 대비 31,000선까지 거의 50% 하락하면서 실망한 돈들이 코인 시장에서 실망한 돈들이 성장주로 일부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부분 AMC나 웬디스 같은 밈 주식으로 가면서 기존의 성장주가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코인과 비슷한 나스닥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코인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성장성에 배팅하는 돈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용보고서의 예상 하회입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이후로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고용보고서는 66만 4천 명을 예상을 했으나 그보다 적은 55만 9천 명의 고용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66만 4천 명보다 많았다면 시장은 과열에 의한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고용은 그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스닥이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금리 안정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2021년 6월 9일 현재 1.535%로 지난 3월 30일 1.769%보다 많이 하락했고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월부터 일본의 리밸런싱 자금이 들어온 것이 안정적인 요인이었고요. 해외에서도 넘치는 유동성을 미국 국채로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을 받아낼 수 있는 곳은 이런 시장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금리 안정이 성장주가 많은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안정되었던 말은 미국 연준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말빨이 좀 먹히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법인사의 인상 해소 문제입니다. 인상 문제 이제 해소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빅테크에 가장 안 좋았던 소식이 바로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은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 사실상 빅테크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 물론 아직 공화당과 논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철회한 것은 빅테크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최저 한도 세율인 뭐 15%가 있어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법인세를 올리는 악재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가치주의 과도한 상승입니다. 요즘에 미국은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났다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백신 접종은 한 60%인데 뭐 자연 면역이 한 뭐 30%다. 그래서 뭐 90%가 넘었기 때문에 거의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백신을 대부분 맞거나 아니면 자연 면역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래서 여행 수요가 일어나고요. 여행 수요가 일어나서 여행 항공 관련 주들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가치주들은 주가에
가치주들은 주가가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경제 재기가 아닌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성장주보다 덜 오른 가치주보다 주가 면에서 성장주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PPI는 오르나 CPI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조던의 생각에서 얘기했듯이 공급 사이드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나 소비자 가격에서는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좀씩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원유가는 어제 70불을 넘었죠. 예를 들어서 철강 가격인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나 올라간 가격을 완제품에 반영을 한다면 소비자는 외면하고 안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고 제품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은 손실만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서비스 위주의 빅테크 주식보다 제조업 중심의 가치주가 타격을 받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때 나스닥이 이젠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벤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른 것이 내일 한국 시간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인데요. 지난달인 2021년 5월 12일에 3.6%를 예상했으나 그보다 훨씬 높은 4.2%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나스닥은 이날 하루에만 2.67%가 빠졌죠. 이번 달 예측치는 무려 4.7%를 예측했습니다. 이것보다 적게 나오거나 예상치에 부합하면 나스닥은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면 나스닥은 2% 이상의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선물은 좀 빠질 수 있고요. 오늘은 횡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판단은 9시 30분 그러니까 CPI가 발표되는 밤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이후에 나스닥 선물이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에 2분기 물가 상승은 예상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가 코로나 때문에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이죠.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결론입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이 되고 위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8월 연준의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나스닥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위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장주 올라가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장 주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